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서로의 습관은 기억해도 그 습관을 이해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내는 왜 쇼핑할 때 온갖 것에 관심을 갖고 보고 또 보고 천천히 볼까? 남편은 왜 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콕 집어 말해줘야만 아는 걸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양말 벗는 습관, 치약 자는 습관, 정말 사소한 습관부터 자녀 키우기까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싶어 대화가 단절되면 점점 벽이 쌓이고 서로 원망이 높아가는데요. 해결 방법 없을까요? 자,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프로젝트.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좋은 아내 되기 프로젝트 가져보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하면서 이 노래 들려드리죠. 변진섭, 사랑이 올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비오는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6분입니다. 4471님이 문자를 제일 먼저 주셨는데 여는 말에 화답을 하셨나요? 좋은 아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잔소리만 안 하면 훌륭한 아내이자 신사임당입니다. 라고 네,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오늘 조금 있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시간. 오늘의 중심, 어떤 얘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AOA인가? 그런 애들. 거의 이미지가 비슷하다. 인형 같은 애들, 그런 느낌. 그룹, 누구야, 9명 소녀시대. 혼수 좋아해, 저기는. 다도 이뻐, 남자애들. 12명 나온 애들 있잖아. 엑소. 엑소 좋고. 노래도 좋고. 이쁘지, 이쁘고. 그래도 엄마들이니까. 노래도 좀 경쾌하고 그런 거 해주면 좋지, 하지만 이제 엄마들은 그래도 옛날 가수들이 또 좀 더 엄마들을 위해서 나오는 노래들이 안 좋을까 싶은데 요새 노래는 듣는 건 좋은데 우리가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 또 막 잊어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지. 여자친구 제목은 몰라도 노래 그 리듬이나 가사가 좋아가지고 상큼하고 발랄했어요. 자주 노래 듣고 그래요. 난 시스타만 그래도 좀 기억도 되고 조금 좋지. 그냥 젊으니까 너무 이쁘다는,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런 회상도 하고 그러긴 하지. 야, 저도 잘 모르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참 잘들 하시는데요. 자,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래하는 모습이 참 예쁘고 어쩜 그렇게들 좋은 유전자들인지 이 예전하고 체격도 많이 달라졌죠. 얼굴은 조망만하고 팔등신에 다리는 길고 야, 저러면 쓰러지지 않을까 싶은 가느다란 몸매. 노래 실력은 또 좀 좋아요. 춤은 파워풀하고. 자, 근데 현재 아이돌 말고도요. 지금은 엄마가 된 SES나 또 이젠 속일댁이라고 해야 아는
핑클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좀 더 올라가서 소방차나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돌이잖아요.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있죠.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령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얘기했으니까 아이돌 노래를 좀 듣는 걸로. 노래 듣고 2부에 다시 올 텐데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겠습니다. 저희 문자는 샵 0945 아이돌 이야기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화요일에 만나죠. 문제는 화병이야.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좋은 남편이었잖아요. 오늘은 좋은 아내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마련하죠.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기획 특집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부부가 사는 법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김성묵 이사장 지난 시간에 모셨고 오늘은 부인이 되시죠. 한은경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막 성을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아내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좋은 아내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세요? 이 세상에 네. 가정이 유지되는 건 좋은 아내 때문에 유지되죠. 갑자기 힘을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성묵 이사장께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농담 삼아 이사장님께서 좋은 남편이신지 제가 다음 주에 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합니다. 네. 김성묵 이사장님은 어떤 남편이신가요? 본인과 주위의 사람들은 다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죠. 본인과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저는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어떤 네. 점이 힘드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프다? 네, 계속해서 아팠고 그다음에 까다롭고 센시티브 하니까 아하. 제가 못 맞추니까. 기준이 높으셨군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신가요? 이것 봐요. 또 저렇게 그냥 제 편은 없어요. 오늘은 편대드리겠습니다. 근데 점점 바뀌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참 본인이 좀 아내에게 살갑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바뀌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바뀌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자, 저희가 지난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도대체 사랑이 왜 변하나? 부부가 되면 왜 대화도 더 줄고 왜 대면대면해지고 심지어 밥 먹는 숟가락 뺏고 싶고 그런가? 그렇죠. 그거부터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감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그 호르몬이 수명이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빠르면 3개월 안에 없어지기도 하고. 길면은 3년 넘길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서로 믿거니 하잖아요. 믿거니 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새로운 관계 시작인데 남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서운해진다. 서운하니까 심지어는 속았다는 느낌까지 들지요. 속았다는 느낌까지.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연애 시절에 약간 좀 무뚝뚝한 사람이 결혼했을 때 무뚝뚝하면은 변화폭은 적으니까. 그렇죠. 충격은 덜 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상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상하고 저한테는 까다로우니까. 저는 후자거든요. 네. 원래 무뚝뚝했고 지금도 무뚝뚝하고 큰 충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 저는 아내 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 활용하시면 되는데 앞서 4471님이 좋은 아내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잔소리만 안 하면 훌륭한 아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남편 입장이죠. 네, 남편 입장이죠. 여자들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다 보면 굉장히 남성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가정사라든지 가정경제라든지 자녀 양육에서 현실적인데 남성들은 비현실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축구가 그냥 세계 1위 하면 가사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가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돌아오라고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잔소리를 안 하게 하면 누가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큰일 났네. 제가 같이 가시는데. 자, 근데 부부마다 다르지만 아내는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하고 남편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안해라고 얘기한다고 그때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남편께서. 네. 대화를 해서 풀면 되는데 왜 남편은 피합니까?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미안해라고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갈등 70%는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정답도 잘 모르겠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내가 포기하면 되나요? 오늘은 좋은 아내 대기 프로젝트니까 아내의 노력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아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계속 일어나는데? 네. 일어나도 어떠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미 그건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의 욕구를 정직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욕구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얘기해라. 네. 근데 이제 참다가 서운함도 누르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 나올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는 안 되어지죠. 안 되거든요. 저도 너무 참으니까 참으니까 나중에 어떠냐 하면 이렇게 참는 건 정서적인 학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너무 참으면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 남편이 저한테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죠. 그러면 참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참으면 폭발하니까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가느냐가 문제인데 많은 아내들이 그냥 지혜롭게 다가가기보다는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니까 남성들은 해결 능력도 없죠. 네.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남성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내 욕구를 분노에 이르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방법을 알려줘야 되죠. 방법 A, B, C를 글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니까. 있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감정 자체를 터뜨려 버리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늦게 온다. 그러면 늦게 오는 그 상황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쭉 연관적으로 얘기하니까 핵심에는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안을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예전 게 생각나잖아요. 여성들은 연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성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데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바람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공격하는. 본인의 감정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 사안을 당면한 그 사안 한 가지만 분리해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면 뭘 자꾸 잊어버려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가 제가 생긴 아내가 있다고 치면 오늘 마신 술에 대해서 오늘은 마시지 말지 그랬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그거는 계속된 쪽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과거의 일도 함께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지만 그것도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우리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라든지 내가 또 잃어버릴까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허구 한 날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몇 번 잃어버렸지 어떻게 허구 한 날 잃어버렸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부 상담을 하시면서 만나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들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셨었는지. 남편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데. 저런. 예. 그래서 이 남편은 이미 어렸을 때 그 진단을 받았대요. 아유, 저런.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어머나. 못 했는데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서서 포기하고 싶은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했을 때 네. 시어른들도 놀라는 거죠. 결혼 생활 3년 후에 저렇게 변했냐? 그다음에 아내 같은 경우도 친정집에서도 우리 딸이 저렇지 않았는데 와 관계에 있어서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은 세상에 있는 35억 남자 중에 고른 한 남자예요. 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내 편 만들려면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지혜롭게 해서 고쳐서 쓸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고쳐서 쓸 것인가. 이게 네. 키워드인데요. 네. 내가 고른 유일한 한 남자. 고쳐서 써야 된다. 나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자, 8744님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나 자식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집안 일에는 적극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도 쫓아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속 터지시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속이 속상하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인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믿기도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참 남성들은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아내가 얘기하면 잔소리라 그러는데 어떤 그룹에 가서 저런 부분이 나오면 객관적으로 듣고 와요. 그래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룹에 좀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럼 지금 이 가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서운함이 계속 쌓이죠. 거든요. 그래서 저게 계속해서 쌓이면 나중에 이제 황혼이혼까지 가게 되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자녀 관계인데 자녀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동생의 자녀 조카인데 조카의 졸업식에 가는 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면 좋은 일이고 그렇죠. 또 참 여보 잘했어요 라고 해줄 일이잖아요. 예, 해줄 일인데 이제 네. 선제해서 내 아이에게 나에게는 안 해줬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나에게 내 아이에게 해달라 그러면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는 아내가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객관적으로 좀 하면 그렇군요. 아내가 얘기하는 게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죠. 0034님. 저희 엄마가 제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어요. 겨우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하고 저희 신랑하고 사이가 계속 서먹하고 안 좋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네. 전 너무 빨리 결혼을 하니까 졸업하고 동생들 어떡하느냐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저 사이에서 참 힘들었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섭섭하니까 엄마가 결혼한 반대하는데 섭섭하니까 남편하고 한편 돼서 엄마를 적으로 만들면 엄마와 남편 사이에 하나 되는 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들은 중재자 역할, 화해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와 남편 사이에 그냥 화해자를 역할을 어떻게 할까. 네. 저 케이스에 아내 자체도 섭섭하다는 거죠.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하. 근데 보통은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한 팀이 돼서 그렇죠. 다 이렇게 짠 다음에 연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야단을 좀 치고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사과도 하고 아까 진짜 잘했어 우리 그렇지 이렇게 서로 해야 된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장서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장서 갈등은 너무 마찬가지고 그냥 그건 사실은 어떠냐 하면 연극하는 건 결국은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땐 끊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찌감치 엄마가 그냥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다. 또 필요하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좋은 아내는 그럼 어떤 아내입니까? 잔소리 안 하는 아내인가요? No. 그렇지 않나요? 그쵸. 어떤 아내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내란 결국은 따뜻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 같지 않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법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그냥 직감적이니까 그냥 딱 제 감정을 참다가 딱 얘기해 버리니까
슬프게 한다는 거죠.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43년 했죠. 그런데도 네. 이 어려움이 사그라드는 게 아닌군요. 아니고 이게 내가 가진 본대의 이 습관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도 그렇다면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그 과거와 달리 지금 뭐 여성이 기다려주고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요즘 여성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스킬이나 뭐 업무에 관한 성취도나 능력 면에서도 별로 밀리지 않는 경우가 밀리지 많고 않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부부 같은 경우 여성이 더 사회생활을 잘 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여성이 더 힘들죠.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라면 더 큰 것은 품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자체가 아니고. 네, 가정 내에서. 네, 가정 내에서.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아내가 한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까지 갔었지만 아이고 저런. 다 준비를 했지만 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네.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게 확고한 네. 신념 때문에. 아하.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상이 되어졌어요. 그게 참는 게 더 큰 용기예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참는 게 사실은 더 큰 용기다. 큰 용기예요. 9278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큰 것도 아니고 맞장구만 쳐줘도 스트레스는 사라질 것 같은데 통 표현을 안 하니까 힘이 듭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게요. 참 남편이 너무하셨는데. 너무하죠, 그렇죠. 근데 또 곡절이 있으시겠죠, 두 분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자극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트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보니까 연봉이 많아지고 승진이 빠른 사람은 아침에 나가면서 아내가 뽀뽀받고 가는 남편이. 그래요? 네. 저는 안 하는데. 저도 안 했죠. 그걸 뭘 그냥 했냐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노부부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러더니만 요새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어서 어떤 데는 뒤에다 대고서 뽀뽀해드리고 출근하는 뒤에 대서 오늘 돈도 많이 벌어오셔요. 그럼 막 웃으면서 가죠. 결혼 43년 차 부부도 아내가 뽀뽀해주면 신이 나시는군요. 그러게요, 참. 그렇군요. 7941님이 부모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헤어져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글쎄요,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만 주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 지나치게 갈등하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악영향이니까 그러긴 해도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는 고쳐서 하나 되어서 가는 게 오늘 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좀 메모를 해야 되는데 고쳐서 써야 된다. 참는 게 용기다. 그리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자신의 욕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성 입장에서는.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내가 남편에게 너무 차가웠다라든가 너무 가장의 위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름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지만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해 주세요. 네. 우리의 만남은 이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혼조차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죠. 나도 이기적이고 상대편도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걸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곤고한 영혼이고 나도 곤고하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장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봐주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정말 관계가 나쁠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양반이 지금 어디 되게 아파서
병원 신세 안 지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가. 그렇죠. 그렇게 예, 나도 생각할 때가 예. 있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 맥락에 있죠. 그렇죠. 아, 참 저 사람 수고 많구나. 우리 아내. 그래. 애쓰는구나. 그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가정을 향해 서로 노력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한은경 본부장님과 함께 좋은 아내 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48분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여쭈었어요. 1642님이 저는 시스타가 요즘 아이돌 중에 최고 같아요. 춤도 잘 추지만 무엇보다 파워풀한 고음 처리가 소름 끼치게 좋아요. 효리는 드물게 노래까지 잘하는 아이돌인 것 같아요. 라고. 하긴 모든 아이돌이 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드러진다, 뛰어나다 이런 칭찬이신 거죠. 6251님. 제 어린 시절에 위대한 아이돌이 탄생했더랬습니다. 두둥둥둥. 바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감히 원조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했나요? 하셨는데 조용필 씨도 아이돌이었던 때가 있으셨겠죠. 6251님 대충 몇 학년이실지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2925님. 제가 꼭 엑소의 팬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엑소가 참 대단해요. 작년 미국에 있을 때 미술관 직원이 제 표를 받을 때 보였던 시우민 포토카드를 보고 위아원을 외칠 정도였습니다. 우리 애기들 슈스 완전 슈스입니다. 슈퍼스타의 준말인가요? 네. 엑소의 열혈 팬이시군요. 한 분만 더요. 2010님. 중년이 되니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돌이 왜 그리 상큼해 보이는지 얼른 이쁜 며느리 보고 싶어요. 원조 아이돌 소녀시대 강추합니다. 소녀시대에게 큐피드 화살 쏘아봅니다. 라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 2010님 새싹님이시네요. 그리고 2925님도 새싹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새 당신의 전성기는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저희는 매일 오전 10시 10분에 옵니다. 오늘 끝곡은요. 비처럼 음악처럼인데 김현식 씨의 음성이 아니라 임재범 씨의 목소리로 한번 색다르게 들어볼까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